자, 그러면 과학 강의 시작할게. 일단 우리가 보는 게 수권과 해수의 순환이야. 수권과 해수의 순환. 그러니까 이제 물이랑 바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지. 이게 아마 외울 내용도 조금 있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해할 건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암기가 주야. 그래서 암기를 꼼꼼하게 잘 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암기를 놓치지 않고만 잘 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처음에는 간단하게 물을 분류하는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수권이라는 게 뭔지를 보는 거지. 수권은 지구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지구상에 분포하는 모든 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강, 호수, 그리고 지하수, 우리가 쓰는 수돗물, 바다 등등등 그냥 물인 것들은 전부 다 수권인 거지. 오케이? 수권은 그냥 한마디로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은 이 수권이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수권이 처음에는 해수는 이제 짠 물이라서 염수라 그래. 염수. 우리가 뭐지? 막 짠 음식 같은 거 염분이 많이 들었다고 하지. 그런 것들은 염이라는 게 이제 약간 그 소금하고 관련된 거거든. 그래서 해수는 염수라고 하고, 그 육지의 물을 우리가 담수라 그래. 그래서 이 염수와 담수, 해수 어떤 건지 잘 구분을 해주고 이렇게 해수와 육지의 물로 구분되고, 육지의 물은 또 약간 또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빙하, 그리고 지하수, 그리고 강과 호수 이렇게 구분이 되지. 먼저 해수부터 보면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으며 바닷물이 짜지. 그러니까 해수는 짠맛이 나지. 자, 이게 지금 수권의 분류거든. 수권의 분류인데 여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해수가 1등이야. 이렇게 해수가 거의 한 97.2%, 물 중에서 바다가 97.2%를 차지하는 거야. 육지의 물은 바다의 물에 비해서는 엄청 적은 거지. 그렇지? 엄청 작고 해수가 가장 많다. 압도적으로. 수권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빙하를 보면 빙하는 얼음이나 눈의 형태로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고체 상태로 돼 있는 거지. 우리가 바다 같은 거는 보통 이렇게 흐르는 물로 돼 있잖아. 이건 액체. 보통은. 그치? 근데 빙하는 얼음이랑 눈에서 고체로 돼 있다. 그리고 이거는 추운 극지방. 북극, 남극 같은 데 빙하가 많지. 그리고 고산지대. 높은 곳에는 또 추워가지고 이런 빙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지하수인데, 지하수는 땅 속을 흐르거나, 그 다음에 암석의 빈틈을 채워. 그러니까 돌 사이사이에 그 물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 걸 지하수, 땅 속을 흐르거나. 그치? 그리고 강과 호수는 이건 지표면을 흐르는 거지.
우리가 강과 호수는 땅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쉽게 이용 가능. 그래서 강과 호수를 제일 쉽게 이용 가능한데, 혹시나 이게 안 된다면 이걸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지하수인 거지. 그러니까 강호수가 1등이고 지하수가 2등. 이거는 사용적인 거에서 1등, 2등이고 여기서 1등이라는 거는 양. 뭐가 많냐. 그게 1, 2등 그런 거지. 그래서 분포를 다시 한번 보면 해수가 전체 수권의 97.2%. 이게 몇 퍼센트인지는 안 외워도 돼. 그냥 이게 가장 많다.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의 물이 나머지 2.8%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이니 빙하니 지하수니 호수니 이런 것들이 다 육지인 거지.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빙하가 뭔가 남극 같은 데 보면은 뭔가 바다에 있는 거잖아. 북극 같은 데 보면, 그치? 근데 바다가 아니라 육지다. 오케이? 빙하는 육지, 해수랑 빙하는 다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빙하가 육지인 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고, 육지의 물 2.8%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여기서 1등은 빙하지. 빙하가 가장 많아. 오케이. 그 다음에 2등이 지하수, 3등이 강과 호수. 강과 호수는 보통 이렇게 묶여져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이 3등인 강과 호수가 뭐 제일 퍼센트가 적지만 가장 많이 이용되고, 그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지하수인 거지. 그치? 그래서 물을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고, 물의 특징을 보면, 물의 특징은 일단 지표면을 풍화시켜. 여기서 풍화라는 게 뭐냐면, 그 풍화작용이 막 이렇게 돌 같은 게 이렇게 있지. 돌 같은 게 좀 이렇게 막 물 같은 거를 조금씩 맞다 보면 이게 엄청 오랜 세월, 막 한 1000년, 뭐 10,00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게 이렇게 깎여. 물을 맞아서 조금씩 때리는데 그게 계속 오래오래 있다 보면 깎이는 거야. 이런 걸 풍화라고 하거든. 지표면을 풍화시키고 물이, 왜냐면 강 같은 게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는 게 살짝씩 있다 보면 강이 점점 더 이렇게 막 되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강이 점점 더 이쪽이 막 깎이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표면을 풍화시키고, 그 다음에 물은 암석을 구성하는 물질을 녹여 운반. 그러니까 이런 강 같은데 이런 물들이 여기 물 안에 뭔가 이렇게 암석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어. 이런 물질들이 모여서 이런 쪽에 끝에 도달하면 얘네들이 모여서 뭉치거든. 이런 게 뭉치고 뭉쳐서 돌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돌이 되는 게 있거든. 이런 물질들을 녹여서 운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 소화기 배우면서 물이 우리 몸의 70%를 이룬다고 했지. 그러니까 물은 생물의 몸속에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러니까 많은 그 생명 활동에 개입을 한다는 거지, 물이. 그리고 네 번째는 물은 열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 그러니까 이건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게 물이 뜨거워졌다가 또 차가워졌다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상태가 변화. 당연하겠지.
그냥 우리가 냉장고에 얼리면 물이 뭐 고체가 되면 얼음이 되고, 그치? 이게 열을 빼앗겨서 차가워진 거지. 그래서 열을 얻어서 뜨거워지면 기체, 수증기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기본 액체 상태일 때는 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치?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물이 순환하면서 지구의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지. 오케이. 그래서 물의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두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물이 날씨 변화에 관여하거든. 왜냐면 날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증기야, 수증기.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물이 날씨 변화에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물에서 온 거거든. 그치? 이런 구름이 웬만한 그 날씨들을 다 만들기 때문에 비나 뭐 눈, 우박, 뭐 천둥, 번개 이런 걸 대부분 다 만들기 때문에 날씨 변화에도 물이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물을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그런 데서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 개념을 볼 거야.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수자원. 이 수건에 아까 봤던 물 중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물이야. 오케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물. 이런 걸 수자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수건은 우리가 바다, 빙하, 호수, 강, 지하수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뭐 보통 빙하 같은 걸 많이 사용할 일이 있을까? 없겠지. 그래서 수자원으로 잘 활용되는 물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겠지. 그래서 주로야.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강이나 호수를 이용해. 얘네가 제일 적지만 이용은 제일 많지. 오케이. 그래서 강하고 호수의 물을 주로 이용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첫 번째가 생활용수.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그냥 살면서 편하게 쓰는 물들, 뭐 물을 마실 때, 요리할 때, 그리고 세탁할 때, 목욕도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들인 거지. 생활용수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용수. 농업용수는 뭐냐? 우리가 농사를 하면서 물이 엄청 많이 쓰이잖아. 왜냐면 씨앗들에 물을 줘야 식물들이 자라니까. 그래서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쓰는 물을 농업용수라고 한다. 세 번째, 우리가 공업용수가 있는데 이건 약간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쓰는 거야. 좀 약간 기계랑 관련된 거지. 여기에 물을 쓰는 게 뭐냐면 냉각수라는 게 있어. 기계를 돌리면 이게 막 계속 우리 핸드폰도 많이 쓰면 열이 생기지. 이 열이 많아져. 근데 이 열이 많아지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겠지. 그러면은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냉각수를 쓰는데 이 냉각수를 뭘 쓰냐? 보통 바다를 써. 바다. 그러니까 바다를 여기서 이렇게 수자원으로 안 쓰는 건 아니야. 이렇게 써. 근데 주로 강이나 호수에서 우리가 먹는 거나 이런 거에서 많이 쓰는 거지만 냉각수로 바닷물을 쓴다. 오케이. 뭐 호수도 쓸 수 있겠지. 여러 가지 다 쓰기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지용수. 자, 유지용수라는 건 뭐냐면 하천에 이 하천이 물이 깨끗해지게 수질 개선.
수질 개선을 위해서 아니면 수량 유지. 이거는 그냥 유지용수는 수질 개선과 수량 유지 이걸로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쓰고 이 수량을 유지하는 데 쓰는 게 유지용수다. 오케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되는 게 물의 자원으로서의 가치야. 우리가 수자원으로 주로 이용하는 게 뭐라고 했지? 주로 강이나 호수라고 했지. 근데 이 강이나 호수는 그 이렇게 땅에서 비나 눈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쌓이면서 만들어진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에 영향을 많이 받냐? 강수량, 비나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여기서 강수량 할 때 비만 있는 게 아니야. 눈도 강수량이 포함돼. 오케이? 그래서 강수량이 얼마나 많이 내는지, 강수량이 강과 호수에 영향을 주고, 그게 그 자원으로서의 물의 확보에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게 물을 아껴 쓰고 이런 물들을 좀 모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게 댐. 물을 이렇게 가둬두는 거지. 또 이게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지. 우리가 아까 지하수는 대체 자원이라고 했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런 지하수를 좀 보면 지하수는 육지의 물 중 22%. 이런 퍼센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하수는 빙하보다는 적고 그 강이나 호수보다는 많다.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고 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강과 아까 계속 말하지만 강과 호수의 물이 부족할 때 뭘 이용한다? 지하수를 이용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지하수도 뭐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공업 제품 생산 그리고 뭐 분수 같은데 그런데 사용하기도 하고 물 청소나 온천 등 뭐 온천 같은 거에도 쓸 수 있지. 온천 잘 기억해놔. 지하수 온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까지 이걸 들은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개념 다지기 문제를 풀고 OX 문제는 어디가 틀렸는지를 확실하게 보고 또 일단 채점은 하지 말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해수의 특성을 살짝만 들어갈게. 연분은 내가 금요일날 수업 시간에 하고 오늘은 그냥 해수의 특성을 살짝만 할게. 10강의 해수의 특성. 페이지로는 102페이지. 간단하게만 볼 거야. 해수의 수온 분포. 해수의 수온 분포. 수온이라는 게 뭘까? 물의 온도겠지. 물의 온도.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냐? 보면 보통은 우리가 저위도 지방, 고위도 지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적도가 있어. 적도 위로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있고 이거를 북반구라고 하고 이 부분을 남반구라 그래. 그치? 그래서 여기가 적도는 보통 위도가 0도야. 그리고 북반구 여기 끝에 극지방은 90도겠지. 여기도 똑같이 90도야. 그러니까 여기도 고위도고 여기도 고위도야. 그리고 여기는 저위도인 거지. 그리고 이 사이는 중위도. 이 사이도 중위도. 그래서 보통 저위도는
여기 이 부분이 0이라고 했지. 0에서 여기 30까지. 이렇게도 30까지. 보통 저위도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60까지가 중위도. 여기서부터 90까지가 고위도. 위에도 똑같겠지. 위에도 똑같이 60까지가 중위도, 90까지가 고위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쪽 밑쪽이라고 저위도인 게 아니라 중간이 저위도다. 오케이? 여기가 0도니까 저위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잘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잡혀 있으면 일단 온도 분포는 어떻게 되냐? 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져. 우리가 보통 적도 같은 데 보면은 적도에 보통 뭐 아프리카나 남미 있거든. 이런데 어때? 보통 덥지. 왜 덥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도달해. 우리가 그냥 보통은 태양 에너지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태양 복사 에너지야. 태양 복사 에너지의 뜻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라는 뜻이야. 오케이?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 오케이.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정식 명칭. 그래서 앞으로 이걸 써줘야 돼. 태양 복사 에너지. 이게 왜 그러냐면 적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기 때문이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도에는 많아. 여기 적도가 뭐라 했지? 0도쯤이니까 저위도지. 그리고 극지방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를 보면 90도지 보통. 그런 데는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지.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적게 오면 춥겠지. 그래서 춥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도달하는 것도 덥고 추우니까 물도 이쪽이 온도가 높고 여기가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래서 지구로 보면은 지구 전체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적도 0도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될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은 둘 다 극지방이니까 점점 일로 갈수록 대부분 온도가 대체로 추워지는 거야. 조금 살짝씩 변동은 있겠지만 조금씩 이렇게 변동하는 게 대체로. 이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근데 어느 곳은 살짝 그게 아닌 곳도 있다. 그렇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알았지? 그래서 여기가 저위도는 이 중간이라는 거, 그리고 고위도는 양끝.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여기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를 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일단은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온 분포랑 오케이.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일단은 여기 강의는 끝낼게. 그래서 보면 이런 그래프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프를 볼 때 그래프 해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축이 뭔지를 봐야 돼. 축이 의미하는 게 지금 내가 쓸 거는 여기는 가로축은 위도야. 세로축은 복사 에너지 양이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뭐라 그랬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라 했지. 이거랑 저위도 고위도 구분만 잘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보면 위도가 여기 0도, 뭐 20도, 40도, 60도, 그리고 여기도 20도, 40도, 60도. 근데 이렇게 둘 다 60도, 40도면은 북반군지 남반군지가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위쪽 우리나라 쪽에 있는 이쪽을 뭐 우리나라, 미국, 뭐 러시아 이런 게 있는 곳이 북반구. 북반구. 북쪽을 보통 우리는 N이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N을 쓰고 그리고 이쪽 밑쪽을 뭐 호주, 뭐 남미, 뭐 브라질 같은 데 있지. 그런 데나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이제 남반구인 거지. 그래서 N이랑 S로 구분하면 N은 북반구고 S는 남반구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N을 쓸 거고 여기다 S를 쓸 거니까 여기는 북반구, 여기는 남반구겠지. 오케이. 그래서 남반구고 이렇게 보면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인 거야. 그래서 여기 적도 여기에 제일 많이 도달하지. 그치? 그리고 위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위도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는 거지. 도달하는 게. 그러니까 일로 가면 일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춥다. 여기도 춥다. 여기는 덥다. 그렇게 되겠지. 그 에너지마다 우리가 느끼는 온도가 다를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오케이. 그래서 결론을 보면 같은 위도에서는 우리가 위도라는 거는 그 지구에서 이런 가로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가로선이거든. 그래서 같은 위도라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가로선이 이렇게 비슷한 이런 부분이겠지. 여기가 만약에 적도라고 치면 여기가 뭐 한 20도, 여기는 0도니까 20도라고 치면 여기 20도 부분에서는 거의 뭐다? 거의 수온이 비슷하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수온이 낮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 그래서 여기가 저위도고 여기가 고위도가 아니라 중간이 저위도고 위가 고위도, 양끝이 고위도인 것이다. 알겠지? 이것만 구분을 잘 해주면 될 것 같아. 태양 복사 에너지 이 구분이랑 이거 명칭이랑 이것만 잘 하고 수업에 와도 훨씬 수월할 것 같다. 그래서 앞에 수권은 개념 문제를 풀어오고 OX 문제를 여기는 문제를 안 풀어도 되는 대신에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개념과 위도 개념 위도, 어디가 저위도고 어디가 고위도인지 수온의 분포는 대체로 어떻게 되는지만 잘 알아오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일단은 이거를 듣고 금요일 과학 수업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했어.